반갑습니다.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의 눈. 이번 주에 기관이 주목한 기업은 하나솔루션, BH, SK 하이닉스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기업은 146개입니다. 이 중에서 그 8개의 증권사가 보이시죠? 여기 잘 안 보이나? 8개의 증권사가 하나솔루션을 목표 주가 상향했고, 그다음에 BH, SK 하이닉스 순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엑셀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지난 영상에서 이제 3위권 안에 들어갔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3주 연속으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증권 사명을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죠.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리포트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PBR 차트, 그다음 PER 차트 모두 다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내년에 2025년 기준으로 적자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시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경제의 선행지표로 사용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9개월 뒤, 10개월 뒤, 1년 뒤에 힘들어진다. 이렇게 선행지표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관의 컨센서스대로 이제 흑자 전환이 2025년도에 이렇게 된다면,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다면 주가는 그 1년 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흑자 전환이 돼서 이렇게 퍼 차트가, PR 차트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상승한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주가는 실적보다 빨리 움직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PBR 밴드가 이제 4년 만에 지금 0.6배를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저평가 구간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죠. 이 시총이 이게 하나솔루션이 이게 5조 4천억 요 정도 돼요. 근데 지금 PBR이 0.7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 0.6배 찍고 반등하고 있으니까 아직 0.8까지는 안 갔고 반등 중이니까 시총이 5조 4천억이고 PBR이 0.7이니까 순자산이 뭐 7조 7천억 원, 한 8조 8조 좀 안 되게 그 정도 될 겁니다. 순자산이. 그러니까 시총을 다 합치면 5조 4천억인데 순자산이 8조야. 내가 5조 4천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시장가로 이걸 다 살 수 있다면, 이걸 산 다음에 기업을 팔아가지고 팔아서 부채를 다 갚아도 얼마 남는다? 2조 6천억이 남는다. 6천억이 남는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저평가 구간이다. 시총이 순자산보다 지금 낮은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확실하네요. 그죠? 차트 한번 봅시다. 일단 하나솔루션의 주도 주체는 기관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을 넣진 않았는데 안 나오지만 여기 최근 20일간에 기관이 한 150만 주, 요 정도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요 반등을 이게 주도 주체는 기관인데 기관이 반등을 이끌어냈다. 참고하실 포인트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매물대와 지금 현재 이게 매물대가 이 직선 어떻게 끄더라 이게. 매물대가 원래 여기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입니다. 매물대. 기존에 이제 거래가 많이 진행됐던 구간.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강력하게 뚫어 올렸고, 그죠? 강력하게 뚫어 올렸고, 여기서 지금 이 매물대에서 지금 맞았어요. 요 매물대가 이제 거래량이 여기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량이 더 큰데 여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버렸고 강하게 강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넘겼는데 한 방에 뚫어 올렸는데 일단 여기서 멈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에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매물대에 걸려 있는 모습이고 그 자리가 볼린저 밴드 120-1의 상단 그리고 241선 이렇게 걸려 있죠. 매물대까지 이렇게 세 개의 이 저항 포인트에 자연스럽게 저항을 받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뚫어 올린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올 조정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여기도 매물대이기 때문에 요거를 뚫어 올려서도 어떤 여기는 지금 조정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뚫고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이거 확대를 좀 해볼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매물대에서 걸려 있죠. 요 매물대에서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조정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걸 뚫어 올릴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지금 이때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만약에 뚫어 올려서 그래서 요 매물대에 걸렸다가 조정이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함께 일어나서 어느 포인트에서 돌아 나갈 때 241선이 돌렸을 때 요런 포인트가 실질적으로는 합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큰 음봉이 두 개 있어요. 그죠? 여기 하나, 여기 둘. 그죠? 요게 2월 22일, 2월 23일입니다. 올해 2월 22일, 2월 23일 요 이틀에 걸쳐서 개인의 순매수가 62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거든요. 요거. 여기서 거래량이 두 개가 빵빵 하면서 터지면서 큰 음봉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요게 빨간 선이 외국인의 보유수량, 그 다음에 이건 기관의 보유수량,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의 보유수량입니다. 근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았는데 이 종목의 주도 주체는 기관이라 그랬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그거를 개인이 다 떠안았어요. 이게 얼마다? 620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개인의 지금 물량이 보시면 조금이지 다시 이걸 꺼서 안 되나? 잠시만요. 조금 더 위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개인이 요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사모으다가 요까지 요 하락할 때까지 개인이 계속 사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받았어요. 그죠? 기관은 올라가고 개인은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 근데 요 가격까지 왔는데 요 가격이 지금 요 음봉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넘어섰는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이때 샀던 요거가 지금 소화가 안 됐습니다. 개인이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돌파를 만약에 해가지고 개인의 본전 심리가 여기서 다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돌파해 나가든가 아니면은 개인의 이 매도 물량에 의해서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아직 개인의 물량은 남아있다. 털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뚫어 올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620만 주가 다 소화가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이전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여기다가 물을 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 탔을 때 평단이 여기서 물린 사람이 여기서 물 타면 평단이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점 심리가 발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인이 물린 620만 주 요거는 다 소화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620만 주. 요거가 혹시나 요거를 뚫어 올리는 데 있어서 지금 241선도 있고 매물대도 있으니까 이게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기관이 시장가로 때려 박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손댈 기는 좀 그렇게 뭐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이 위치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좋은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다. 저라면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돌파되고 나서 이 매물대에서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과 함께 일어났을 때에서 반등할 때 그때에 뭐 241선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요런 자리 그러는 자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없이 지금 하나의 파동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렇게 쭉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여기가 지금 하나의 파동의 중간 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계 파동이 진행 중이니까 이걸 좀 더 살펴보면서 조정 이후에 눌림, 아니면은 이게 여기서 조정이 일어났다, 만약에 이걸 뚫어올리지 못했다. 근데 조정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기관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개인의 물량, 여기에 물려있던 620만 주 중에 일정 부분이 소화가 되고 반등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어떤 이런 포인트나 아니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럼 이제 수렴이 되겠죠? 이렇게 상승 삼각형이 있을 때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BH입니다. BH는 최근 뭐 몇 년이야, 한 5년, 6년, 7년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입니다. 밴드의 컨센서스가 우상향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고, 그죠? 하고 있고, 상당히 좋아 보여요. 컨센서스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더라도 뭡니까? 자연스럽게 저평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가 2020년, 2019년 연말, 2020년 정도 됐는데 이때는 PBR 기준으로 고평가였어요. 근데 가격은 그냥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가격과 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지금 같은 비슷한 가격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특히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이 이제 71%, 77%, 이 94%는 아마 뭐 투자 때문에 그 대출을 한 것 같고, 근데 74%, 67% 그리고 앞으로 60, 50, 50%까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본 유보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건실하다. 회사 자체가 좀 내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대는 그 2017년에 시작된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권에 있고 고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고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된다면 이거 신고가 갱신이죠. 신고가 갱신이고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거랑 다르게 이건 이제 제가 채널을 안 끄고 그냥 이거 뭐야 추세선 건데 추세선 이렇게 꺼줘 제가. 근데 그거랑 평행하게 만약에 이 고점을 연결해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평행하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 지금 돌파하면 지금 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까지. 그죠? 요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채널이 좀 더 정확하게 끄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은 이 돌파를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이 크다 이겁니다. 이만큼이. 폭이 크다. 그래서 이 고점 지금 굉장히 2017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거의 한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7년입니까? 7년 동안 지금 응축을 했단 말이에요. 응축을 하면서 가격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로 올랐으면 분명히 이 수익을 본 자들의 매도가 있습니다. 수익 실현. 근데 그거를 떠받치고 있었다. 7년 동안 요 라인에서. 그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이 큰 에너지가 요거랑 같은 수준으로만 올라도 그랬을 때 이 상단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파동의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비슷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H는 저도 이거 기관에는 요거 자료 준비하면서 괜찮다. 요거는 만약에 돌파가 되면 저 같으면 이제 돌파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돌파를 하면 이거는 뭐 향후 몇 년간은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 저는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돌파만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제 이번 5월입니다. 5월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어요. 근데 이 거래량은 이 BH의 역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최대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요때는 수준이 이게 수정주가 기준으로 이게 뭐 1,000원도 안 돼요. 1,000원 미만입니다. 1,000원 미만인 가격에서 거래량이 10개 터지는 거라 여기는 지금 가격이 지금 3만 원에 근접해 있잖아요. 3만 원에서
이 거래량이 요 1,000원대의 예를 들어서 거래량 100이랑 3만 원대 거래량 100이랑 같습니까? 다르죠. 이 1,000원일 때 거래량 100이면 얼마야? 1,000원 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만 원입니다. 여기는 돈이 10만 원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는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에 100 주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인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대금을 잘 봐야 되는데, 가격이 수령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똑같이 터졌다고 힘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온 돈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역사상 어마어마한 돈이 이번 5월에 들어왔다. 근데 그 5월에 들어온 돈이 누구 돈인가? 이것만 보면 되겠죠. 누가 샀는가? 그거만 보면 돼. 진짜 이거 돌파하나? 모르겠습니다. 와, 돌파할지도 몰라. 일단은 일봉을 보니까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물대가 지금 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하나의 매물대였고 여기가 매물대, 그죠? 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맞고 살짝 빠졌다가 요 매물도 돌파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또 매물대인데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있는 거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착실하게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 나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현재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잖아요. 요 가격 여기죠. 저는 현재 이 가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아까 제가 이 기업이 향후 그 신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면 응축 기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상승으로 돌파에 성공을 하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진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돌파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샀을 때 빠지면 만약에 내 예측과 다르게 빠지면은 이 손절을 잡을 만한 포인트가 지금 마땅치 않아요. 워낙 지금 가파르게 한 개의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한 파동으로 진행 중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뭐 아니면은 매물대 저항으로 조정이 시작될지 요거는 이제 모르는 현재의 자리죠. 이런 자리보다는 뭔가 합리적인 포인트가 나올 때 진입하는 게 나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고가를 뭐 갱신하는 포인트, 예를 들면 아까 BH가 어딨지? 요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돌파를 했다면 그럼 나는 이 돌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 이후에 여기서 눌림목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게 나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빠지면 여기서 손절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빠지면 여기서 손절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손절 라인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빠졌어. 뭐 내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손절을 못 하고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일환선이나 아니면은 요 이제 상단이 요렇게 올라갈 건데 120-1 상단이 빠지거나 그러면 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만약에 이탈돼 버린다 하면은 요 라인도 지금 애매하죠. 매물 쌓인 데가 이 밴드 폭이 크잖아요. 요 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돌파 매매를 하거나 돌파 이후에 조정 받았을 때 아니면 현재 이게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어떤 또 손절의 기준이 생겼을 때 그런 포인트에서 진입하는 게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꽤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제표나 뭐 아니면은 현재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둔거나 아니면은 이번 5월달 월봉 기준으로 5월달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 이런 거는 다 좋아 보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보통 이제 기관의 눈을 준비할 때 기관들이 많이 다뤘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관의 실력이 좋으니까 대부분 저도 인간인지라 그 영향을 받아서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SK하이닉스가 뭐 최근에 뭐 흑자 전환이 된다, 뭐 흑자 전환이 된다. 그다음 뭐 TSMC랑 뭐 MOU 체결을 해가지고 뭐 기술 협의를 한다. 뭐 그리고 뭐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때문에 그
AI 산업 때문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죠.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편승을 좀 해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은 하지 못하는 거를 SK 하이닉스가 해냈고, 그리고 2024년에는 낸드 플래시 호황인, 낸드 플래시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보면 돼요. 메모리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공간은 협소한데, 근데 이제 용량은 키워야 되니까 여기 탑을 쌓는 겁니다. 계속 예전에 제가 낸드 플래시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탑을 쌓아가지고 높게 쌓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 기술인데, 낸드가 2024년, 2025년 호황이라느니 제가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알겠는데, 보시면 최근 여기에 요게 지금 주봉이지. 내가 일봉 안 가져왔나? 요게 일봉인데, 아니지. 요게 아니고. 제가 일봉을 안 가져왔네요. 이 일봉 보면 최근에 4일 동안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 4일 동안 개인이 130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이게 지금 18만 원, 19만 원이기 때문에 130만 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요거를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지금 최근 4일 동안 하고 있고,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방송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언급이 많이 됐고, 일단은 제가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채널의 상단입니다, 지금. 이게 주봉인데, 이제 가장 큰 채널, 요 자리, 여기 고점,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요 빨간 선입니다. 지금 요 고점에서 지금 돌파 못 되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살짝 삐져나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돌파를 못하고 지금 채널의 상단이다. 거대한 채널의 상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못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야.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받고 더 날아갈 수도 있지.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데, 일단은 채널의 상단이니까 이제 좀 조심 좀 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는 아니고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제가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가져왔어요. 요게 뭐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꼭대기가 지금 이거 9만 원대거든요. 9만 원대인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월 달입니다. 2022년 1월 달에 뉴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되나?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 10만 전자 들어봤죠? 10만 전자. 삼성전자가 9만 원대였는데 10만 원을 돌파한다. 뉴스에서는 10만 전자가 되나? 신문 기사들 엄청나게 나오고, 뉴스에서 10만 전자 간다고 난리치고 이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 주변 사람들, 심지어 우리 회사 사람들까지 10만 전자 간다고 그때 사던 시기입니다. 보통 이럴 때가, 일단 이제 이런 거죠. 이때가 저는 이제 채널을 항상 보니까 이 채널을 이렇게 보세요. 요거 얼추 비슷한 라인으로 쭉 꽂을 때 이때가 요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채널의 상단인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잘 사진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투자를 내가지고 길게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크게 먹는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스윙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봤자,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두세 달이에요. 거의 저의 거래는 거의 보름에서 한 달 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 10만 전자 간다고 했던 이때에 주변에서 다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회사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회사 직원들 중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좀 안타까웠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상반사고 이론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험프리 네일이 말한 상반사고 이론. 군중들이 모두가 하나를 외치면 그 반대로 간다고요. 사회 현상이. 여기서 개인들이 대부분이 10만 전자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만 전자 못 갑니다. 개인들이 다 10만 전자를 간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개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위해서 호가창에 여기 매수를 걸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최고가인데 여기 얼마나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수익 중이겠어요. 이건 뭐다 개인한테 다 떠넘기겠지. 시장가로 다 이 개인이 걸어놓은 나는 10만 전자 가니까 나 10만 원 넘어갈 거니까 나는 이거 9만 원에 걸어놔야지 했는데 이 9만 원에 걸어놓은 거를 기관 외국인 다 때린단 말이야. 9만 원은 다 사가라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리게 빠지는 거예요. 험프리 네일이 말한 게 그거지. 그래서 너무 기시감이 드는 거야. SK 하이닉스의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리포트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그 캡처해서 왔거든요. 2021년 1월 4일이에요. 지금 이게 1월 10일이거든요, 고점이. 1월 4일, 1월 5일, 1월 5일, 1월 11일, 1월 29일. 뭐라 그랬냐면, 가격 전망치 상향 조건. 이거 상향 리포트입니다. 4분기는 이전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기대감은 최고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최고라고 한다니까. IBK 투자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상향한대요. 어디서? 하나증권에서. DB금융투자,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예상보다 강할 수 있는 이유, 신중함과 대담함을 갖췄다. 이 어마어마한 애널리스트들이 막 상승한다고 난리치고 발광하고 막 난리 부르셨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채널을 보잖아요. 채널을 보면 야, 이거 상단인데 일단은 물론 이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지. 올라갈 수 있지. SK 하이닉스가 이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아직 못 뚫었으니까 일단 조심하자.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나 반등했다가 조정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나 수익률 차이 얼마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적게 안고 가는 거지. 하지만 여기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내가 여기 물림 못 잡기는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노? 그죠? 요 고점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게 몇 퍼센트인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 차트와 하이닉스의 차트가 굉장히 비슷해 지금. 자, 그죠? 물론 둘 다 반도체 회사니까 비슷할 수 있지만, 근데 채널의 상단이니까 이때가 리포트 다 좋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SK 하이닉스 몇 개 나왔습니까? 아까 몇 개였지? 6개인가? 리포트 이렇게 나왔다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상향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다고. 기시감이 든다는 거지. 물론 모르지. 뭐 돌파고 뭐 어디까지 뭐 날아갈 수도 있지. 하지만 저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진 않겠다.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돌파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은 있으니까 조정이 올 거니까 그 조정 이후에 반등할 때가 어떤 채널의 상단 만약에 돌파를 했는데 조정을 받았는데 딱 어떻게 또 반등을 하는 게 이 채널의 상단이네. 그럼 이게 채널의 중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진입하면 되잖아요. 늦지 않아. 이후에 좋은 타이밍 있으면 들어가서 먹고 나와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기관이 주목한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자요. 안녕.